서비스 종사자 근골격계 질환 예방. 이번 시간에는 서비스업 종사자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업 종사자에게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의 정의와 종류 및 유해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을 서비스업의 작업에 대한 인간공학적 작업관리와 예방 대책의 학습을 통해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개요, 근골격계 질환의 종류, 서비스업 종사자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을 통해 근골격계 질환의 정의 및 종류에 대해 알 수 있으며 서비스업 종사자의 근골격계 질환 유해 요인 및 안전 대책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공학적 작업 수행 원리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인간공학적 작업 관리와 예방 대책으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학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 근골격계 질환 개요. 먼저 근골격계 질환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이란 특정한 신체 부위의 반복 작업과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작업을 하는 경우, 강한 노동의 강도와 과도한 힘, 불충분한 휴식을 취할 경우, 추운 작업 환경에서 근무를 하거나 진동 등이 원인이 되어 목, 어깨, 팔꿈치, 손목, 손가락, 허리, 다리 등 주로 관절 부위를 중심으로 근육과 혈관, 신경 등의 미세한 손상이 생겨 결국 통증과 감각 이상 등을 호소하는 근골격계의 만성적인 건강 장애를 말합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나라마다 근골격계 질환, 누적 외상성 질환, 반복성 긴장장애, 직업성 과사용 증후군, 영상표시 단말기 증후군, 경견환 증후군 등으로 혼용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서는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한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작업 자세와 강도 등에 의해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가 다음과 같이 질병이 이완된 경우에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근육, 건, 즉 힘줄 골격 또는 관절의 질병에 이완되거나 둘째, 장기 또는 조직의 일부가 자기 위치에서 다른 부위로 이탈하는 증상을 말하는 내장탈에 이완된 경우 셋째, 경견환 증후군으로서 다음 4가지 중에 하나의 질병에 이완된 경우 즉 경추부의 신경 또는 기능 장애에 이완되거나 견갑부의 극상근 증후군, 건초염, 활액낭염에 이완되거나 상완과 전완부의 상과염, 건초염, 수근관 증후군에 이완되거나 수지, 즉 손가락의 압통과 부종을 동반한 운동기능 장애에 해당하는 질병에 이완된 경우를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천성 이성과 류머티즘성 관절염, 퇴행성 질환, 통풍 등 업무상 질병에 의하지 아니한 장애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골격계의 부담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애의 예방에 대해 살펴볼까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에 의하면 근골격계 부담작업법 제24조 제1항 제5조에 작업으로서 작업량, 작업속도, 작업 강도 및 작업장의 구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여기서 근골격계 질환이란 앞서 살펴봤지만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 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건강장애로서 목이나 어깨, 허리나 팔, 다리의 신경과 근육 및 그 주변 신체 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합니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유해 요인을 조사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하며 의학적인 관리, 교육과 훈련,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시킨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이는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업 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근본적인 방법으로는 작업장의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지속적인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에는 정상인에 대한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근골격계 자각 증상을 모니터링하며 초기 진단과 추적 관리를 실행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환자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럼 근골격계 질환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래 직업병 발생의 양태와 추이를 보면 전통적인, 즉 전형적인 직업병에서 작업 관련성 질환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전통적인 직업병으로는 사고성 재해, 진폐증, 소음성 난청, 화학물질의 과도한 노출로 인해 발생하는 중독성 질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는 작업 관련성 질환에는 화학물질에 의한 암, 직업성 천식,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 스트레스와 과로 등에 의한 심혈관계 질환과 내혈관계 질환, 정신질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사고성 재해와 화학물질의 과도한 노출에 의한 중독성 질환의 인과관계는 비교적 명확하고 진폐증이나 소음성 난청은 의학적 진단만으로도 직업성 여부를 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폐암, 백혈병, 천식 등의 질환은 임상의학적 진단의 의의보다 질병의 직업성 원인 물질에 대한 판단, 즉 원인 물질에 대한 노출 여부, 노출량, 노출 기간 및 잠복기 등에 대한 판단이 직업성 여부를 판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작업 관련성 근골격계 질환 연구에서 작업 환경이나 인간공학적 위험 요인과 같은 작업 관련 요인 이외에 여성이냐 남성이냐와 같은 성, 여가와 취미활동, 가사 노동시간, 질병력, 사고력과 같은 근로자의 일반적 특성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진폐증과 소음성 난청 등의 전통적인 직업병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이나 뇌심혈관계 질환, 정신질환 등이 업무상 질병에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이유는 명확한 의학적 인과관계만을 요구하지 않고 질병 발생 위험 요인에 대한 역학적, 실험적 연구가 축적되면서 관련성 규명이 보고되고 있고 근로자의 건강과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보호와 법적 판례 등으로 이와 같은 질환의 직업병 목록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근골격계 질환의 작업 관련성 위험 요인을 알아보겠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 요인은 크게 개인적인 요인, 사회 심리적인 요인, 물리적인 요인의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 개인적인 요인으로는 연령, 성별, 운동, 취미활동, 과거 병력, 작업 경력, 작업 습관, 손목 크기, 비만도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령이 많을수록 여성 작업자일수록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을수록 과거 병력이 많을수록 작업 경력이 길수록 비만 정도가 심할수록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위험도가 커집니다. 둘째, 사회 심리적인 요인으로는 직업의 만족도, 근무 조건의 만족도, 직업의 안전성, 상사 및 동료와의 인간관계, 업무 스트레스, 기타 정신 심리 상태가 있습니다. 셋째, 물리적인 작업 요인에는 반복 정도, 힘의 크기, 작업 자세와 작업 시간, 진동, 온도와 통풍 등이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과의 관계는 반복 동작의 횟수가 많을수록, 무리한 힘을 가할수록,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가 많고 오래 지속될수록, 날카롭거나 차가운 면과 자주 접촉할수록, 진동 강도가 클수록, 작업장의 온도가 낮을수록, 작업장 내의 통풍에 문제가 있을수록, 기타, 장갑 착용 등으로 더 큰 힘이 필요할수록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어느 특정한 요인보다는 부적절한 자세, 힘의 무리한 사용, 반복적인 동작, 작업 지속 시간,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 접촉, 동력 공구를 사용할 때의 진동 등 작업 요인과 나이, 성별, 체질량 지수, 체격과 체력, 질병력 등 생리적인 요인과 작업 만족도, 직무 요구도, 사회적 지지, 의사 결정 또는 직무 자율성 등 정신심리적, 사회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허리 질환의 발생에서 작업과 관련한 물리적 위험 요인으로는 인력 운반 작업, 빈번하게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작업, 전신 진동 작업, 육체적으로는 힘든 작업 등이 있습니다. 작업 관련 정신적, 사회적 요인으로는 낮은 직무 만족도와 높은 직무 요구도, 낮은 사회적 지지도와 높은 스트레스 인지도 등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정신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으로는 우울 또는 불안, 정신적 고민, 성격, 통증에 대한 반응 행태 등이 양반응 관계를 보입니다. 이어서 근골격계 질환을 발생시키는 세부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간공학적 관점에서 볼 때의 위험 요인입니다. 신체 부위별 근골격계 질환과 작업 위험 요인의 관련성을 보면 목과 목, 어깨 부위는 작업 자세와 관련이 있고 허리 부위는 들어올리기 힘든 육체 작업과 전신 진동과 관련이 있으며 팔과 손목, 손은 반복 동작, 힘, 작업 자세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로 반복 작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사한 동작을 8시간 작업하는 동안 빈번하게 반복한다면 피로가 쌓이고 근육 힘줄의 부하가 축적되며 부자연스러운 자세와 힘을 함께 써야 할 경우에는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이 더욱 증가됩니다. 신체 부위별 반복의 빈도와 위험도 등에 대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깨 부위는 1분에 2.5회 이상 반복한다면 위험도는 높게 되고 다음과 같은 요인과 연계되면, 즉
힘이 많이 들거나 작업 속도가 빠르거나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는 정적 부하가 커지거나 심하게 불편한 자세를 유지하는 경우라면 위험도가 훨씬 더 높아집니다. 상완이나 팔꿈치의 경우에는 1분에 10회 이상 반복하게 되면 위험도가 높아지며 숙련도가 부족하거나 산출 수요가 높거나 통제의 부족과 같은 요인과 결합한다면 위험도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전환과 손목의 경우에는 1분에 10회 이상 반복하는 작업을 한다면 위험도가 높게 되고 반복하는 업무를 오랫동안 지속하게 되면 위험도가 더 커지게 됩니다. 손가락을 1분에 200회 이상 반복하여 사용하면 위험도가 높으며 손가락의 반복 작업을 오랜 시간 지속하면 위험도가 더 커집니다. 세 번째로 부적절한 작업 자세입니다. 즉, 지속적으로 불안정한 작업 자세를 취하면 근골격계 질환의 빈도가 증가하는데 부위별로는 목을 45도 이상으로 과도하게 구부릴 경우나 옆으로 비트는 자세 등이 질병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는 대표적인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입니다.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어깨, 팔, 손을 말하는 상지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목 부위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자세와의 관계 사이에는 강한 인과관계가 있으며 어깨와 손목의 건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거가 있고 어깨 높이 이상에서 손으로 하는 작업과 어깨의 건염 사이에 강한 연관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번째로 과도한 힘입니다. 과도한 힘이 필요한 일은 근육, 힘줄, 인대, 관절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되고 힘이 들수록 증가된 힘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다른 심리적 요구와 더 많은 근육의 힘과 같은 신체적 요구가 늘어납니다. 이러한 형태의 경험을 지속하고 회복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지 않았을 때는 피로감뿐만 아니라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합니다. 다섯 번째로 접촉 스트레스입니다. 작업 중에 딱딱한 면이나 기계와 접촉하는 부위, 도구의 손잡이, 공작대의 모서리, 기계의 모서리, 심지어 불편한 의자처럼 날카로운 모서리는 우리 몸의 작은 부분에 힘을 집중시켜서 높고 국소적인 압력을 가하게 합니다. 이런 압력은 신경, 혈관, 다른 연부 조직에 압박을 가해서 조직의 특이적인 손상, 즉 신경 전도의 감소, 혈류 감소, 건과 건초의 기계적인 손상을 유발합니다. 이런 변화가 스스로 질환을 유발하거나 다른 조직이 손상을 받도록 소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진동입니다. 우리 몸이 인식할 수 있는 진동 범위는 1초에 1에서 400사이클, 즉 1에서 400cps이며 피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최대치는 1초에 1500사이클, 1500cps입니다. 이 범위 내에서 연속하여 노출되거나 장기간 노출되면 진동장애의 위험이 있습니다. 해머 연마기, 그라인더, 임팩트 렌치 등 전동 수공구 사용자에게서 진동은 팔꿈치와 손목의 수완 진동 증후군의 근골격계 질환과 강한 연관성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요인입니다. 근골격계 질환 위험 요인의 형태와 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온의 작업 환경, 불충분한 휴식, 체격과 체력 등 개인적인 요인과 류머티스성 관절염이나 전신성 루푸스의 개인 질환, 그리고 정신심리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근골격계 질환의 특성에 대해 알아볼까요? 작업 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은 직업과 관련된 작업으로 인한 인체의 근골격계에 일어나는 만성적인 건강장애를 통칭합니다. 부위는 머리, 목, 가슴, 등, 상지, 하지 등 전신의 근육, 건, 인대, 신경, 혈관 등 연부 조직의 생리학적 병변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병변의 진행 양상을 보면 통증, 근력의 감소, 저림, 감각마비, 화끈거림, 야간의 증상의 악화 등의 증상과 징후를 보이며 운동 기능상 장애를 수반합니다. 다음과 같은 작업 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의 기본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이나 위험 요인에 대한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효과적인 예방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도 이 같은 특성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먼저 비특이적 자각 증상과 임상 검사에 의한 조기 진단이 불가능하며 증상에 대한 조치가 없을 경우 복합적인 형태의 질환으로 진전이 됩니다. 그리고 단순한 반복 작업이나 정적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서도 많이 발생하며 복합적인 유해인자로 비교적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작업 요인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계량적 방법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앞서 말한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정한 잠재 기간을 거쳐 유해 요인의 영향이 누적된 결과로 비특이적인 자각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이때는 증상을 호소하는 것 외에 특별한 진단 방법이 없어 객관적인 임상 검사에 의한 조기 진단이 불가능합니다. 일단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면 근육장애나 관절 부위의 조직장애, 신경장애와 혈관장애 중 단일 형태나 복합적인 형태의 질환으로 진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근골격계 질환은 오랜 시간 작업 형태로만 보면 작업 자체의 위험성도 없고 크게 힘들어 보이지도 않는 비교적 단순한 반복 작업이나 움직임이 없는 정적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서도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듯 업무상 유해인자의 반복적인 노출 결과인 건강장애만 보아서는 비직업적인 요인에 의한 정형외과 질환과 거의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비특이적인 성격을 보이게 됩니다. 유해인자는 확실하지만 그로 인한 건강장애 평가가 오히려 어려운 전형적인 단일 요인에 의한 직업병과는 달리 유해인지가 모호하고 복합적이어서 업무적 요인에 의해 발생된 것인지를 평가하기가 비교적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직업병 발생 원인 중 분진이나 소음 등과 같은 물리적인 인자나 나비나 톨루엔 등과 같은 화학적인 인자, 생물학적 인자 등에 대한 작업 환경 수준은 계량적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업 관련성 근골격계 질환 발생에 영향을 주는 작업 방법과 자세 등 작업 요인은 작업 환경 측정 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계량적인 방법이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근골격계 질환의 일반적인 증상을 한번 살펴볼까요? 근골격계 질환의 일반적인 증상으로는 통증과 감각 마비뿐만 아니라 근력 감소, 조잡한 움직임, 저림, 따끔거림, 화끈거림 등이 있는데 이러한 증상은 특히 야간에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증상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단계마다 그 특성이 있습니다. 먼저 단계 1은 작업 시간에 통증이나 피로를 호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룻밤을 지나거나 휴식을 취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되며 작업 능력이 저하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몇 주나 몇 달 동안 계속될 수 있으며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단계 2가 되면
작업 시간 초기부터 발생해 하룻밤이 지나도 통증이 지속됩니다. 이러한 통증 때문에 수면을 방해받고 반복되는 작업을 수행하는 능력이 저하되며 이런 상황이 몇 달 동안 지속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단계 3이 되면 반복되는 움직임이 아닌 정적인 작업에서도 발생하며 휴식을 취할 때에도 계속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계속되며 낮에도 작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고 다른 일에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2. 근골격계 질환의 종류. 지금까지 근골격계 질환의 정의 및 위험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엔 근골격계 질환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종류는 질환이 발생하는 근골격계 부위에 따라 크게 힘줄, 저맥랑, 근육, 신경, 혈관 질환의 5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이제 각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육의 질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이 증후군은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오랜 시간 작업을 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국소적인 근육의 경직 및 통증이 근육의 경직을 점점 악화시키면서 단단히 뭉쳐진 근육이 혈액순환을 제한하여 산소와 영양분 공급은 감소되고 노폐물은 축적되어 통증과 근육의 경직을 더욱 악화시키게 됩니다. 근막 통증 증후군 외에 근육에 염자가 있습니다. 이는 근섬유의 파열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이며 염자는 인대 또는 건이 너무 길게 잡아당김으로 인해 콜라겐 섬유가 찢어진 것을 말합니다. 목과 어깨, 요추부에서 가장 흔히 발병하는 근육 질환이긴 하지만 작업 부담이나 신체 동작에 관여되는 부위의 거의 모든 근육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합 조직의 질환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건염이 있습니다. 이는 인대의 섬유질이 찢어지거나 상처를 입어 염증이 발생한 것입니다. 증상으로는 손이나 팔꿈치, 어깨의 손상으로 인해 붓거나 누르면 통증이 있고 힘을 쓸 수 없게 됩니다. 건초염은 인대나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건막이라 부르는 건초 부위가 부어오르는 질환입니다. 증상으로는 손이나 팔이 붓고 누르면 아픕니다. 활액낭염은 어깨의 반복 동작으로 인해 어깨 점액낭염이 발생하게 되어 이는 만성적인 염증으로 어깨를 움직일 때 통증이 심해지고 이 통증은 야간에 더욱 심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견봉하, 점액낭염, 삼각건하 등이 있습니다. 결절종은 관절 부위의 얇은 막이나 건초 부분의 낭종이나 활액을 채우고 있는 건초가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손목의 윗부분이나 요골 부위가 붓거나 혹이 생기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신경의 질환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손목 터널 증후군, 수근관 증후군이 있습니다. 이는 손목을 지나가는 정중신경에 심한 압력이 가해져 발생하게 되며 증상으로는 손목 부위의 감각이 마비되고 쑤시며 욱신거리게 됩니다. 특히 밤에는 통증이 심해집니다. 이런 손목 터널 증후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직종으로는 계산원이나 조립작업 종사자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손목 터널 증후군의 자가 진단은 어떻게 할까요? 손목을 꺾어 맞댄 다음에 약 1분 정도 지났을 때 저리거나 통증이 있는지 진단해 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해서 손목의 정중신경 부위를 두드릴 때 손끝이 저리거나 통증이 있는지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손목 터널 증후군의 예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손이나 손목의 굽힘, 비틀림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동작도 최소화해야 하며 규칙적인 휴식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손목을 보호할 수 있는 손목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도 좋은 예방이 될 수 있으며 일하는 짬짬이 손목의 스트레칭을 해줘야 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손목 터널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입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 재해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해 사례입니다. 평소 CS 업무를 담당하며 컴퓨터에 고객 응대 내용을 입력하는 작업을 하던 중 손목 저림 증상을 느꼈고 증상이 심해져 진찰을 받은 결과 수근관 증후군으로 판정받은 사례입니다. 이러한 재해가 발생한 원인으로는 오랜 기간 반복적인 자료를 입력하여 손목의 꺾임과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재해 사례입니다. 평소에 뜨거운 돌솥과 뚝배기 등을 집게로 들어 서빙하는 작업을 하루에 수십 번씩 반복하며 일하다가 어느 날 손가락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수근관 증후군으로 진단받은 사례입니다. 재해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집게로 뚝배기를 잡아 올릴 때 무리하게 힘을 사용했으며 이런 동작을 오랜 시간 반복하였습니다. 또한 부적절한 수공구 손잡이도 재해 발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재해 사례입니다. 평소 케이크나 빵 등을 장식하기 위해 데코레이션 소스 봉지를 약 50개에서 70개씩 손으로 밀면서 짜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였는데 어느 날 손목과 손가락이 너무 아파 진찰을 받아보니 수근관 증후군으로 진단받은 사례입니다. 재해 발생 원인으로는 데코레이션 소스 봉지를 짜내는데 무리한 힘을 사용했으며 장시간 이런 동작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리고 휴식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서비스업 종사자 근골격계 질환. 이번에는 서비스업 종사자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보면 물품의 운반이나 분류 및 적재 또는 판매 등 불완전하고 반복적인 작업에서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해 요인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상하차 작업이 있습니다. 물건을 운반 차량에 쌓기 위해 물건을 들어 올리고 내리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입출고 작업에서도 박스 형태 물품의 상하차 시 손이나 등이 모서리와 접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류 작업입니다. 물건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허리를 굽히거나 몸통을 비트는 동작이 있으며 운반 작업 시 중량물 운반 보조 장비 없이 인력으로 물품을 운반할 때 과도하게 힘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적재 작업 시 물건을 위로 쌓는 작업을 하기 위해 팔을 어깨 위로 들고 과도하게 뻗는 동작이 있으며 계산대 등에서 장시간 서서 판매 작업을 할 경우 하지 정맥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안전대책 및 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하차 작업 시 차량과 연결된 자동화 설비의 높이는 근로자의 팔꿈치 높이 정도가 되도록 설치해야 하며 중량물을 옮기는 작업 시 2인 이상이 운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화 설비를 사용하여 인력 운반을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입출고 작업 시 물건을 옮길 때는 물건을 몸에 밀착시켜 허리를 세우고 들어 올려야 하며 중량물은 2인 이상 함께 들고 움직이는 운반의 동선을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분류 작업 시에는 인력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동화 설비를 사용해야 하고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작업대를 사용해야 합니다. 운반 작업 시에는 운반 전 이동 경로 노면을 고르게 하며 장애물이 없도록 해야 하고 운반 동선을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운반 설비 사용 시 리프팅 장치가 장착되어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설비를 사용해야 하고 이때 손잡이가 있으며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신체가 접촉하는 부분은 돌출되지 않은 형태를 사용해야 하고 무거운 물품은 운반 대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인력으로 물건을 옮길 때에는 물건을 높게 적재해서 앞이 보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적재 작업 시 물건을 허리 높이에서 들 수 있도록 작업장을 설계해야 하며 과도한 힘이 요구되지 않도록 물건의 중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이때 운반용 손잡이를 이용하여 물건을 적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판매 작업 시 판매량에 따라 판매대의 위치를 조절해야 합니다. 계산대의 경우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장시간 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피로 예방 매트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 접촉이 많은 부분에는 쿠션 패드를 장착하여 접촉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최소화시켜야 하며 작업별 교대 순환을 통해 장시간 서서 하는 업무와 그렇지 않은 업무를 교대로 실시합니다. 그리고 좌식 의자나 입좌식 의자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공구 사용 작업 시 안전 대책 및 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작업 특성에 맞는 공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의 힘으로 작동되며 소음과 진동이 작은 공구를 사용합니다. 일정한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공구를 사용할 경우 천정거리를 이용해야 하며 2kg 이상의 공구를 사용할 때에도 천정에 매달아 사용해야 합니다. 공구의 손잡이는 두께, 길이, 형태 등이 다루기 쉬운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공구 손잡이는 미끄럽지 않도록 적절한 마찰이 있고 손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있는 공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공학적 작업 수행 원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해야 하며 작업 시 과도한 힘을 줄여야 합니다.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물건을 보관해야 하며 적절한 높이에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반복 작업을 줄이고 피로와 정적 부하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신체가 압박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충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적절히 움직이고 운동과 스트레칭을 실시해주며 쾌적한 작업 환경을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점검해 보겠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클릭해서 퀴즈를 풀어보세요.
그럼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비스업 종사자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